며느리가 전화를 받지 않던 그날, 저는 그냥 옷 좀 챙겨주려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하죠? 집안이 숨을 죽인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서랍을 하나 열었을 뿐인데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랍 안에는 며느리의 일기도 통장도 약 봉지도 아닌 제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신분증 2개가 겹쳐 놓여 있었어요. 그 순간 며느리가 숨기던 진짜 삶이 제 앞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가 전화를 받지 않던 날 저는 그저 김장김치 하나라도 챙겨주려고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 서 있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도윤이에게 전화를 했죠. 일하러 나갔어요, 엄마. 그냥 안에서 기다리세요. 그 말에 조심스레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기운이 먼저 느껴졌어요. 평소엔 따스한 국물 냄새와 빨래 향이 섞여서 살아있는 집 같았는데 오늘은 숨조차 멈춘 것 같더라고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제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정도였죠. 거실에는 세탁물 바구니가 엎어져 있었고 아이 장난감도 아무렇게나 떨어져 있었어요. 서연이가 이렇게 집을 내버려둘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는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아? 작게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김치를 냉장고에 넣으려고 부엌으로 갔다가 문득 며느리 방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찌나 조용한지 이 방 안에 누가 숨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 것 같기도 했어요. 괜히 문 여는 게 겁날 만큼요. 하지만 괜한 걱정일 거라 스스로를 다독이며 문을 밀었습니다. 방은 정리되지 않은 채 옷가지가 의자에 걸쳐 있고 화장대 위에는 파우치가 열린 채로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더라고요. 몸이 많이 아픈 건가, 설마 무슨 일이라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불안이 커졌습니다. 저는 옷을 한두 벌이라도 개어두려고 서랍 손잡이를 잡았어요. 그런데 손잡이를 잡는 순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서늘한 감각이 손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왜 이리 불안하지? 중얼거리며 조심스레 서랍을 당겼습니다. 서랍이 천천히 열렸고 그 속에서 저는 마른 숨을 삼켰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서랍을 덮으려던 그때 뒤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가 문가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서연이는 제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눈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손끝은 떨림을 숨기지 못했어요. 제가 서랍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서연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이 마치 오래전부터 숨겨온 짐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처럼 보였어요. 서연아,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얘졌니? 무슨 일 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는 힘없이 입술을 떼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말을 못했어요. 그녀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크게 들썩이며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고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든 혼자 감당하며 한계까지 몰린 사람의 울음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서연아, 울지 말고 천천히 말해봐. 어머니가 혼내려는 게 아니라 너 걱정돼서 그래. 제가 다가가자 서연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미안함, 그리고 오래전부터 말하지 못했던 비밀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그 신분증들 제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거니? 제 동생 거예요. 그 말에 머리가 순간 멍해졌어요. 동생이라니
왜 동생의 신분증이 두 개나 있는지, 왜 이름이 다 다른지, 더군다나 왜 그녀가 이걸 숨기고 있었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서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동생이 해외로 시집 갔는데요. 남편한테 계속 맞았대요. 어떻게든 견디려 했는데 결국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데 여권도 없고 이름도 바꿔야 했대요. 어머니가 보신 신분증들은 도망치느라 급하게 만든 가짜예요. 그녀는 손을 모은 채 고개를 푹 숙였어요. 일주일 전에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공항까지 그 사람이 쫓아왔대요. 그래서 동생은 이 집 밖으로 나가질 못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마다 울고 떨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제야 서연의 창백한 얼굴, 뒤죽박죽인 방, 끊긴 연락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아 손을 덮었어요. 서연아, 이런 걸 왜 혼자 안고 있었니? 서연이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어머니까지 걱정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나 동생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될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요. 저는 서연의 떨림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죄책감이 올라왔어요. 이 아이는 무서움과 책임감을 혼자 끌어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야 알아챘다는 사실이 아프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녀가 방금까지 숨을 몰아쉬던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더 남아 있었어요. 서연이는 손가락을 꽉 맞물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동생이 한국으로 도망왔어요. 그것도 저 몰래요. 그 말에 저는 숨을 삼켰어요. 예상했던 이야기보다 훨씬 깊고 어두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서연이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동생이 결혼해서 해외로 갔는데요. 남편한테 계속 맞았대요. 친정에도 말 못하고 저한테도 숨기고 결국 어느 날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데 여권도 없고 이름도 바꿔야 했대요. 저는 그 순간 등골을 타고 내려오는 서늘함을 느꼈어요. 방금 서랍 속에서 본 낯선 이름 두 개가 단번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신분증들이 제가 조심스레 말을 잇자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동생이 한국에 온 첫날 그 사람이 동생을 찾으려고 공항까지 왔대요. 그래서 동생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어머니, 저도 겁이 나서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숨기고만 있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있는 영수증이랑 기록들 다 동생 치료비예요. 몸도 마음도 많이 다쳐서 병원 다니고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연락도 못 드린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한 죄책감에 가슴이 저려왔어요. 그동안 서연이가 게을러진 거라 생각했던 것들, 어수선한 방, 연락 두절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혼자서 두 사람 몫의 공포와 부담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서연아, 왜 이런 일을 혼자 안고 있었니? 제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까지 걱정하실까 봐요. 도윤이도 일 많잖아요. 동생 일까지 말하면 우리 가정이 흔들릴까 봐 겁났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서랍에 숨겨져 있던 낯선 이름들은 동생을 보호하려던 서연이의 마지막 방패였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이 일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이가 힘겹게 동생 이야기를 꺼낸 뒤 방 안 공기는 아주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서랍을 살며시 닫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쩐지 발끝부터 가슴까지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는 느낌이었죠. 서연이는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로 제 눈치를 살피며 손등을 조심스레 쓸어내렸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불안한지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왔어요. 서연아, 동생 지금 어디 있어? 혹시 이 집에 있는 거야? 제가 낮은 목소리로 묻자 서연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방 드레스룸이에요. 그 사람이 한국까지 찾아올까봐 겁나서 밖에 못 나와요. 밥도 거의 제대로 못 먹고 밤마다 울어요. 저는 천천히 안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쪽에서 희미한 기척이 느껴지는 듯 했어요. 그 안에 어린 동생이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거야.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니? 제가 조심스레 말을 건네자 서연이는 입술을 닫았다가 천천히 열었어요. 어머니까지 걱정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도윤이도 일 많잖아요. 우리까지 이런 문제 겪고 있다면 혹시라도 제가 부담으로 보일까봐 무서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조여드는 듯 했어요. 나는 단 한 번도 서연이를 부담으로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 아이는 그동안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내가 미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안방 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문틈 사이로 아주 미세한 숨소리가 스며 나오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몸을 웅크리고 긴장 속에 잠든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억지로 문을 열지 않고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서연아, 동생 이름이 뭐니? 담이요. 짧게 대답하는 서연이의 목소리는 유난히 약했어요. 담이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 일주일 됐어요. 공항에서 바로 저한테 왔어요. 남편이 한국까지 찾으러 온다는 연락을 받고 저도 너무 겁이 났어요. 그래서 문단속만 하고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서연이의 어깨는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모든 걸 혼자 감당해 온 아이였어요. 그동안 정리되지 않은 방, 창백한 얼굴, 연락 안 되던 날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연결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서연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어요. 이런 일은 혼자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야. 가족이면 함께 해야지. 너도 힘들었겠다. 서연이는 고개를 들었고 그 눈빛에는 억눌렀던 감정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한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질문은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단단하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같이 할게. 담이부터 안전하게 만들자. 혼자 두진 않을 거야. 서연이는 그제야 아주 작게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긴장 속에서 처음으로 숨을 내쉬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녀의 그 표정 하나가 내가 지금 여기 있어야 할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는 듯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밤새 잠들지 못한 사람의 흔적들로 가득했어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희미하게 흔들리며 거실 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서연이는 부엌 의자에 앉아 손을 모은 채 멍하니 식탁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따뜻한 물 한 잔을 앞에 놓았어요. 서연아, 조금이라도 마셔. 어제 많이 울었잖아. 그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새 눈이 퉁퉁 부은 얼굴이었지만 마음만은 더 무거워 보였어요. 어머니, 담이가 조금 전에 울다가 겨우 잠들었어요. 그런데 불안해요. 계속 누가 문 두드리는 꿈을 꾼대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얼마나 두려우면 잠속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오늘은 도윤이가 오니 다 같이 이야기해보자.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말고.
제가 말하자 서연이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도윤이한테까지 말해야 할까요? 혹시라도 다미를 불편해하면 그럼 어쩌죠?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에게도 숨기면 안 돼. 이건 너 혼자 혹은 우리 둘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도윤이도 알아야 도울 수 있어. 그 말을 들은 서연이는 두 손을 꼭 쥐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도윤이는 저녁 무렵 집에 도착했어요. 평소 밝던 표정 대신 조금 굳은 얼굴이었어요. 아마 서연이가 오전에 띄엄띄엄 보낸 메시지 때문이었겠죠. 그는 신발도 벗기 전 서연에게 다가가 작게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너 목소리가 어제부터 이상했어. 서연이는 제 뒤에서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도윤아,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숨겼어.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녀는 천천히 담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동생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왜 한국으로 도망왔는지, 왜 숨어 지내는지. 도윤이는 처음엔 놀란 눈으로 서연의 말을 듣다가 어느 순간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서연아, 왜 이걸 혼자 감당했어? 나한테 말했으면 같이 방법을 찾았을 텐데. 도윤이의 목소리는 나무처럼 단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무서웠어. 우리가 흔들릴까봐. 서연의 말에 도윤이는 한 걸음 다가가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우리가 흔들릴 일 없어. 내 동생이면 내 동생도 마찬가지야. 숨지 말고 같이 해결하자.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젊은 사람들답게 쉽게 말만 하고 지나갈 줄 알았는데 도윤이는 생각보다 훨씬 깊은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저도 같이 할게요. 담이 안전부터 챙기죠. 그가 그렇게 말하자 서연의 눈가가 또다시 촉촉해졌어요.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였어요. 다미는 여전히 드레스룸 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아이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라는 묘한 확신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문틈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생각했어요. 이제부터가 시작이구나.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어쩐지 어둡고 무거웠어요. 해가 떴는데도 거실 커튼은 반쯤만 열려 있었고 드레스룸 문틈 사이로 희미한 숨소리만 들려왔어요. 다미가 밤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눈치였어요. 저는 따뜻한 미음을 끓여 작은 그릇에 담아 문 앞에 살며시 두었어요. 다미야, 문 열 필요 없다. 그냥 여기 놔둘게. 조금이라도 먹어야 힘이 나지.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아주 약한 기척이 느껴졌어요. 겁에 질린 사람이 보내는 조심스러운 반응 같았죠. 서연이는 부엌 식탁에 앉아 손을 모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도윤이도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거듭 휴대폰을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 사람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게 사실이면 다미를 이렇게 두면 안 돼. 도윤이는 조용히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날카로웠어요. 분노를 억누르는 사람의 말투였어요. 그래서 보호시설 쪽에 문의해 봤어. 체류 문제 때문에 복잡하긴 한데 위험 상황이면 우선 보호해 줄 수는 있대. 서연이가 말하자 도윤이는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저는 그 둘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오늘은 같이 움직이자. 다미를 이 집에 계속 이렇게 둘 순 없어. 혹시라도 그 사람이 찾아오면. 입 밖으로 꺼내기도 싫은 말이었지만 상황을 생각하면 더 미룰 수 없었어요. 서연이는 제 말에 깊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짧게 울리고 문고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세 사람 모두 동시에 멈춰섰어요. 누구지? 도윤이가 문 쪽을 향해 다가갔고 저는 본능적으로 서연의 팔을 잡았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다미가 문 안쪽에서 움찔하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다행히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번호를 잘못 누른 건지 아니면 집을 확인하려고 시도한 건지 분간이 안 갔어요. 복도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가 천천히 멀어졌고 집안의 공기는 더 냉랭해졌어요. 서연은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떨렸어요. 어머니 설마 진짜 그 사람이? 아니야. 아직 단정하지 말자. 그래도 담이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구나. 도윤이는 바로 가방을 들고 말했어요. 지금 가자. 보호센터랑 시간 맞춰볼게. 서연은 곧바로 드레스룸 문을 두드렸어요. 담이야, 괜찮아. 우리 지금 나갈 거야. 안전한 데로 갈 거야. 잠시 후 아주 약하게 흔들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밖에 나가도 돼? 절박함과 두려움이 섞인 그 목소리에 저는 가슴이 저리고 찢어질 듯 했어요. 드레스룸 문이 천천히 열렸고 다미가 웅크린 채 두 손을 꼭 쥐고 서 있었어요. 얼굴은 밤새 울어 생기가 없었고 어깨는 잔뜩 굳어 있었어요. 다미야, 괜찮아. 이제 어른들이 다 같이 도와줄게. 제가 말하자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포기와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신발을 신으며 서둘러 나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문 아래로 아주 작은 그림자가 비치는 걸 봤어요.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다미는 몸을 딱 굳히며 서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언니 혹시?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정적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현관문 아래 비친 작은 그림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문 하나 사이에 둔 채 누가 서 있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이 그 순간만큼은 세 사람 모두에게 공포로 다가왔어요. 다미는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떨었고 서연이는 동생을 감싸며 작게 속삭였어요. 괜찮아. 우리 있어. 아무 일도 없어. 그러나 그 말은 그녀 자신을 향한 위로처럼 들렸어요. 도윤이는 휴대폰을 꺼내 들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림자 크기로 봐선 남자 같아. 그냥 우편 배달일 수도 있어. 확인은 해야겠지만 지금 문 열면 안 돼. 저는 본능적으로 다미를 제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애가 작은 책으로 웅크려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차마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잠시 후 복도에서 누군가 발을 돌리는 듯한 소리가 작게 들렸고 그림자는 조금씩 사라졌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긴 숨을 내쉬었지만 불안이 완전히 가시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는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지금 바로 나가자. 늦으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도윤이가 말했고 서연은 담이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 밖으로 나서는 동안에도 담이는 주위를 계속 살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잠깐의 순간조차 그녀는 손을 떨고 있었어요. 괜찮아. 우리 셋 다 내 옆에 있어. 천천히 숨 쉬자. 제가 손을 잡아주자 다미는 아주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호시설에 도착하자 담당 직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했어요. 불안정한 상태라도 괜찮습니다. 우선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체류 문제는 나중에 정리하면 됩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가가 붉어졌어요. 혼자 감당해온 무게가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듯 했죠. 잠시 후 직원과 상담하는 동안 다미는 서연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담이 끝나고 방으로 안내받으려던 순간 다미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복도 끝쪽에 선 한 남자가 우리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채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시선이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언니. 다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그 남자는 잠시 우리를 본 뒤 천천히 몸을 돌려 사라졌지만 그 짧은 순간이 다미의 발을 완전히 굳게 만들었어요. 혹시 그 사람이야? 제가 낮은 목소리로 묻자 서연은 다미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은 즉시 경비팀에 연락했고 우리는 보호시설 안에 있는 면담실로 옮겨졌어요. 그곳에서 도윤이와 직원이 짧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두 자매 곁을 지켰어요. 다미야, 이제 여기서는 안전해. 어머니가 지켜줄게. 너 혼자 아니야. 다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눈물이 가득 고인 채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은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기대어 보는 아이 같았어요. 시간이 조금 흐르고 담당 직원이 방을 준비해주자 다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서연은 동생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이제 숨지 않아도 돼. 그 말에 다미는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두 자매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게 이런 거구나. 숨기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는 거.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단단하게 다짐했어요. 이 아이들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보호시설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 날 아침은 어제와 전혀 다른 공기가 감돌았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부드럽게 번졌고 복도에는 조용한 발자국 소리만 흘러갔어요. 다미는 한참을 자다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어제보다 얼굴빛이 훨씬 나아 보였지만 불안의 잔향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서연은 동생 곁에서 밤새 지켜보다가 제가 들어오자 바로 일어났어요. 어머니, 담이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도 아직 겁은 나는가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이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이제 괜찮아. 여긴 안전해. 어제 본 남자도 경비에서 이미 확인했대. 더는 근처에 못 올 거야. 그 말에 다미는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그래. 너는 이제 숨을 이유가 없어. 우리가 있으니까. 제가 말하자 담이 입술은 작게 떨렸고 눈빛에는 아주 작은 희망이 내려앉았어요. 도윤이는 서연과 잠시 상담실에 들어가 앞으로의 절차를 직원에게 물었어요. 저는 문밖 의자에 앉아 두 아이를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스쳐갔어요. 가족이라는 게 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분명하게 느꼈어요. 마음이 닿으면 그 역시 가족이 되는 거죠. 잠시 후 도윤이와 직원이 나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미는 당분간 여기서 지낼 수 있어요.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고 치료도 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해야 할 건 자주 찾아오고 안정되게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제야 숨 좀 쉬겠어요. 다미는 직원 안내를 따라 조심스럽게 방 밖으로 나왔어요. 서연은 동생을 향해 두 팔을 벌렸고 다미는 천천히 다가와 서연 품에 안겼어요. 그 모습은 어린아이처럼 작고 여렸어요.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무슨 소리야. 너 살아서 온 것만으로도 고마워. 이제 끝났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서연의 말은 조용하지만 단단했어요. 저는 그 둘을 바라보다가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이제 어머니한테도 맡겨. 혼자서 아픈 일은 절대 만들지 말고. 다미는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란 듯 하다가 이내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 아이는 이 말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 감당 못할 두려움 속에서 누군가를 믿는 순간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날 돌아오는 길
서연은 제 옆에서 조용히 걸었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햇살이 따뜻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혼자였으면 절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서연아, 앞으로는 혼자 버티려 하지 마. 가족이면 같이 넘어지는 거고 같이 일어나는 거야. 서연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멈춰서더니 저를 향해 아주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눈가가 촉촉해진 채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믿어도 되죠? 그걸 왜 이제 묻니? 당연한 거지. 따뜻한 바람 속에서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다미가 지켜야 할 한 사람이라면 서연은 이제 제가 지켜야 할 두 번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결심이 움트는 걸 느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오더라도 이 아이들을 혼자 두지 않을 거라고. 그날 드레스룸 안에서 떨던 작은 숨소리를 떠올리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는 내가 가족이다. 그리고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느끼신 점 한 줄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이야기에도 바로 반영해 더 좋은 작품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